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철학과의 임용진입니다. 오늘은 장자와 관련되는 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자 중에서 추수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추수편의 끝머리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장자가 해자와 함께 호수의 돌다리 위에서 논을고 있었다. 장자가 말했다. 피라미가 나와서 한가로이 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일세. 해자가 말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겠는가? 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해자가 말했다. 나는 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네를 모르지. 그렇다면 자네도 당연히 물고기가 아니니까 자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 장자가 말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 자네가 나를 보고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느냐고 했지. 이 말은 자네가 이미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물어온 것일세. 나는 호숫가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네. 네. 이런 내용을 가진 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해자는 바로 명가에 속하는 해시죠. 해시이기 때문에 해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형식 논리적인 측면, 분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이 추수편은 그 주된 내용이 다른 것보다도 장자의 사상 중에서 만물제동,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대한 그 편견을 넘어선다라는 그런 측면, 평등관을 보여주는 내용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무라일체라고 해서 만물과 나와의 그 간격, 이런 간격을 해소하는, 넘어서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상대주의적 관점과 관련해서 주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갈등과 소통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루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 보면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소통의 부족이 아닌가. 달리 말하면은 제대로 된 소통이 있을 때 이 갈등의 문제는 해소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죠. 이 갈등과 소통이다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이해의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방금 우리가 본 장자 내용에서도 보면은 장자는 해시와 함께 돌다리 위를 거닐면서 이제 물속을 보겠죠. 물속을 보면서 물고기가 한가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물고기가 즐겁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장자의 말이 나오자 곧 해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해시가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인간 사회에서 이 갈등이 유발되는 측면은 요 두 대화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달리 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장자는 그야말로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차원에서 혹은 장자의 주된 사상인 그야말로 무라일체라든가 만물제동이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해시 같으면은 아주 분석적이고 형식 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바로 그러한 것이 주가 돼서 대화가 오고 가게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시는 장자가 이미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물어온 것인가?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겠죠. 해시의 차원에서는 예컨대 인간과 물고기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원의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물고기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해시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 반면에 장자 같으면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달리 말해서 우리가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의 궁극적인 간격이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컨대 이러한 관점들이 자기의 관점을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은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뭡니까? 예컨대 장자가 물고기들이 정말 즐겁게 헤엄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해시가 자기는 그렇게 안 보지만은 장자의 그러한 관점을 인정을 해주는, 허용을 해주는, 인정 허용이다라는 말이 좀 그렇다면은 차라리 뭡니까?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 공간을, 그 여지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와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라는 거, 혹은 인정을 해준다라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비워둠,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포용이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그거를 뭡니까? 동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한하거나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그러한 포용력을 혹은 여백을 우리가 허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갈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세계에 있어서 타인의 그런 생각이 나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다. 밀치고 들어오는 거다. 나의 공간이 줄어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나와 상대방이 서로 각각의 이해의 범위가 있겠죠. 범주가 있고 세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 세계가, 양자의 세계가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여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백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측면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은 상호 이해다라는 것이 사실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조금 우리가 과격하게 말하면은 불가능한 거죠. 그 대신에 100% 이해를 해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마련을 해둔다. 그와 관련해서는 내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갈등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우리가 주요한 하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가 소통을 말을 하지만은 그 소통 자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그 소통, 100% 완전한 소통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강박적으로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비우고 그런 비움을 통해서 일종의 내버려둠, 뭐 도가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일종의 무의의 범주 안에 드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 강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독일의 현대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진리의 본질이라는 강연을 한 다음에 어느 집에 가서 인간이 딴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문단을 읽어줬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이데거 역시도 우리가 궁극적인 이해의 도달의 어려움, 그렇다면은 그러한 어려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나가는 길도 있겠지만은 빙도는 여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의 길이 열리는 것, 혹은 그 시간상의 그러한 여백, 여지를 둠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해의 길, 혹은 소통의 길이 열리는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